자, 이재명 대표가 충남, 이남 혹은 대전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쪽이 중원 쪽으로 나가는 사이에 계양 을 지역의 여론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어서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계양 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희망 후보를 조사한 결과 원희룡 후보가 41%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지역구에서는 45%의 지지율, 오차 범위내 접전을 하고 있는데 워낙 그 계양 을이라는 지역구 자체는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했었고 민주당의 지금 양지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하고 있는 모습도 유의미한 표시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그 지금 선거 기간이 아직은 본격적인 선거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지도적인 측면의 그 역할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나 원희룡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는 사실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나오는 건 이미 이 두 분이 이 계양을 지역에 출마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겠다 이런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한 2, 3주간 민주당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인 그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천 문제 관련해서. 예. 그것들이 마치 그 이재명 대표와 친한 사람들은 공천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되는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 부분에는 일부 작용은 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사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순간들이거든요. 이제 공천들이 이제 대충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본격적인 지역 행보, 또 저희들이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이 계양 지역에, 특히 민주당의 텃밭지였던 이 계양 지역에도 많이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상황들에 따라서 이 그 지지율의 등락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그 리딩하는 그런 구조는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 판세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다시 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전국구 선거 운동과 지역구 선거 운동의 어떤 그래도 비율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대비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계양을은 국민의힘에서는 험지인 건 맞죠. 예. 지난 2020년 이후에 8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다 7번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인 것은 맞는데 지난 재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 당선될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재명 대표가 11% 정도 더 얻었어요. 10%인가 11%인가.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선거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 문제,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도 지냈고 그리고 여권의 핵심 인사니까 그런 데 대한 기대심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바람이나 이슈의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박빙으로 갈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지금 민주당 출신들 중에 호남 기반의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그 행보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호남 기반 표의 잠식 여부에 따라서 이 격차는 초박빙으로도 갈 수 있고 성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